안녕하세요. 더트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상회한 결과 수치가 나오면서 투심이 재차 꺾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5% 이상 빠진 경우가 2000년도 이후에는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순입니다. 그만큼 투심이 약화됐다는 뜻이고, 이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0.3% 더 높고 0.2% 높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시장이 물가가 잡히면서 이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이번 9월에 이제 FOMC에서 0.75%로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물가가 진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1%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1% 인상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원래는 이 1% 인상이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제로. 아무도 1%를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번에 예상치를 보니까 20% 가까이 올라왔다. 1%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20%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이번에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11월에 한 번 더 인상을 하면은 총 이제 1.5%까지 금리가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5%까지 인상이 된다는 거는 국내 증시에서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우선 기술적 위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줄이죠. 투자를 줄이면 이제 고용도 안 하게 됩니다. 고용도 안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연준의 목표입니다. 연준의 목표. 기업들이 단기간에 이제 침체를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연준의 목표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물가를 잡으려면.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아마 9월에 기준금리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서는 당연히 이제 외화가 유출이 되는 흐름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이 대외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대외적인 흐름은 전반적으로 증시는 하락장이다. 이거를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하락장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인지를 해야 되고, 이 코스피 지수를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61선을 보셔야 됩니다. 61선. 여기 초록색 선이 이제 61선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61선만 닿으면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한번 뚫어줬는데 지지가 안 되는 흐름입니다. 계속 깨고, 여기도 깨고, 그리고 이 자리도 깨고. 61선이 지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보유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 종목을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타점을 낮추던지 아니면 비중을 늘리던지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61선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매매를 하면 안 되고, 그럼 언제 매매를 해야 되냐? 이 61선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지지가 되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 흐름이 나왔을 때는 매수를 진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낙폭과대를 노려도 된다는 뜻이죠. 낙폭과대를 노려도 된다는 것은 이만큼 떨어져서 이격이 벌어졌을 때, 61선은 여기고 주가는 여기 있다. 그럼 이격이 이만큼 벌어진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물량을 한 번에 담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할 현금은 놔두고 매수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비중이 100% 있다. 그럼 여기서 20% 하고, 그리고 추가로 더 빠진다. 그럼 20% 하고, 이런 식으로 타점을 낮춰가는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코스피 지수 선이 2300포인트 여기인데, 이 자리를 한 번 더 터치하러 올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터치하고 이 자리를 지키냐 아니면 이탈을 시키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탈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는, 종목 비중을 높일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위에서도 보면은 보유한 종목들 팔지 않고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만큼 손절을 안 했다는 뜻이고, 이 세력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올리는 그림은 나오지 않는다고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강하게 이탈을 시키면서 투매 물량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이런 뭐 보합권이 나오면서 반등세가 나오거나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충분히 이제 2700, 2800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된다. 차트의 그림이 완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61선 근처에 있을 때 이렇게 박스권이 유지하고 있거나 이격도가 좁혀진 상황에서는 추세가 하락이잖아요. 이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트를 거꾸로 보면 여기서는 힘을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방으로 쏘기 위해서 차트를 하방으로 쏘기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매매를 안 한다고 해서 매매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안정한 자리에서는 매매 횟수를 줄이고 최대한 우리가 이점을 챙길 수 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뉴스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서명을 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중국산을 쓰면 안 된다. 뭐 세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나온 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를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도 경기가 안 좋고 이번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죠.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이 표 잡기에 나선 겁니다. 표심을 잡아야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그 물가가 안 잡히니까 이런 거라도 계속 이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생명공학 그리고 바이오 제조를 이제 미국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바이오 위탁 생산이 굉장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코스피에도 있고 코스닥에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매출이 뺏길 수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가 이런 위탁 생산에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 공장마저도 또 이제 미국에 지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미국에 공장 세우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시장을 놓칠 수가 없고 미국 시장을 놓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장이 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제 기술력이 또 유출이 될 수가 있어요. 기술력이 또 낮아지게 되고 인건비도 높아지겠죠. 미국이 인건비가 또 높은 수준이잖아요. 미국 인건비도 또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고용이 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으로 대체가 되다 보면 고용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증시를 지탱한 이 바이오주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코스닥이 실적 대비 굉장히 주가가 낮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이 더 빠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이 러시아가 이제 좀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물가가 안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경제를 서로 이제 나눠서 분담을 해가지고 서로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만 챙기면 된다 이런 게 문화가 이제 계속 퍼져나가가지고 물가가 아마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물가가 안정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뭐 휘발유 가격은 안정이 됐죠. 휘발유 가격은 안정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식료품,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기료까지 지금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안정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국에서만 생산을 하고 자국에서만 챙겨 먹으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싼 물건을 비싸게 떼와야 되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해진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증시에서는 계속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가 소마젠이 있죠. 소마젠이 오늘 이제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28%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지금은 이제 종목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거래량이 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고 의미 있는 구간이 이런 자리를 뚫어주면 더 갈 수는 있겠죠. 이런 자리를 뚫어주면 충분히 더 강한 상승세를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이고 이렇게 하방 추세를 받고 있죠. 하락 추세를 받고 있다가 이런 추세를 강하게 거래량으로 뚫어줬어요. 아직까지 좀 미비한 거래량인데 그래도 장대 양봉에 의미 있는 모멘텀까지 갖추면서 올라왔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우리가 단기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북한 핵이 지금 또 문제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13일날 그 공약을 확인하고 미중 동의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14일인데 16일입니다. 16일날 여기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16일날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만나서 2+2 협의체, 이제 북한의 핵 억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죠. 이게 4년 8개월 만에 열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이제 방산주라던가 아니면 테마주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퍼스텍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도 아직 선반영이 안 된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또 증시가 빠질 때는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주가가 빠졌을 때 접근을 할 수 있다. 근데 뭐 3,000원까지 빠져주면 더 좋죠. 이런 자리까지 빠져주면 좋지만 3,100원, 뭐 200원 왔을 때 물량을 담아가면 충분히 이런 종목도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원래는 이제 61선, 61선을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증시가 안 좋을수록 원래 이 뉴스들은 악재가 많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뭔가 증시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투심이 꺾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유 종목의 대응 전략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